자, 인사하고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설계시공 문제풀이, 보통 뭐 특강이라고 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풀이 과정은 정규반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약간의 문제의 난이도를 좀 더 높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규반 과정이 없으시면 사실은 제가 보기엔 정규가 훨씬 더 중요하고, 정규 과정을 듣거나 아니면 병행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정규 과정을 들으시면서 문제풀이 과정을 좀 더 추가로 좀 들으시는 거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정규는 저희가 이제 국가과제 안전 코드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해요. 근데 이 문제풀이는 수계소와 설비 전체를 묶어서 한 번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규 때 뭐 옥내소화전, 뭐 스프링클러 이렇게 했던 거 그걸 묶어서 전체 하나에 있어서의 큰 수계 시스템으로서 공부하는 게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계도 왜 정규 때는 이산화탄소, 그쵸? 탄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공부를 하셨다면 저희 문제풀이 때는 전체 가스계 하나를 놓고서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또 정규에서 안 풀었던 약간의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 그런 잘잘한 문제들도 저희 문제풀이 때 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자, 전체적인 과정 안내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번에 7주를 해서 6시간씩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42시간이 나오죠. 근데 아시다시피 뭐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풀로 수업할 수 없어서 중간에 짧게 쉬거나 뭐 이런 시간을 계산하면 사실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가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시고, 혹시 부연 설명이 약간 좀 부족하다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이제 문제풀이 정도 들어오셨으니까 집에 가서 좀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보완하셔서 조금씩 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이드는 제가 할 거고요. 추가로 지금 들어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특강 교재에, 그러니까 문제풀이 교재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집에 가서 좀 더 풀어오시고,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좀 풀어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요, 저희 문제풀이에서는 시험은 보지 않아요. 예. 아, 다행이세요. 자, 문제풀이, 좋아하시네. 모의고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푸시고, 사실은 제가 시간만 되면 여러분 이 문제풀이에서도 시험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게 스트레스지만 사실은 공부할 때는 그게 진짜로 효과가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게 진행할 거고, 자, 지금 제가 한 가지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부탁하고 싶은 건, 지금 저희가 이제 동강 촬영을 하는데 국가과제 안전 기준이라든가 법은 매번 바뀌어요. 1년에 어느 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강의 중간에 또는 뭐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개정이 되거나 이러면 교재를 먼저 수정을 할 겁니다. 그럼 교재에 맞춰서 또 공부를 해주시는 걸로 하시고, 여기 직강 학생들은 당연히 강의 듣는 동안에 만약에 바뀌면 직접 제가 알려드리거나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국가과제 안전기준 개정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조금 바꿔야 될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시고, 혹시 강좌가 끝나는 이후에 때는 이제 홈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야 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자 안내를 계속 할 거예요. 시험 때까지. 그럼 그때 바꿔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제풀이 한번 거기 차례를 보시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차례에 가보시면 크게 기계 분야하고 전기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챕터로는 총 7개 회차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한 주에 한 챕터씩 나가야 지금 된다라는 결론이죠.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빠르게 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거는 양해를 구하고, 자, 1회차에서 제가 구성하는 건 1회차, 이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매주 어떤 게 나가는지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1회차에서는 저희 수계소와 설비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가압 송수 장치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수계에서 하이라이트는 펌프 동력 계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압 송수 장치를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이죠. 자, 아시다시피 수계에서의 가압 송수 장치 종류는 총 4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제일 큰 거 먼저, 그렇죠? 펌프 방식이 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 고가스죠. 많이 쓰는 순서로 둔다면, 요즘 뭐 초고층 건물 이런 데 고가수조 많이 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압력수조 같은 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압수조.
자, 그래서 오늘에 있어서의 공부는 여기에 거의 타겟을 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압송수장치의 종류별로 그동안에 나왔던 시험, 또 예상되는 어떤 문제들, 또 안전기준에서 암기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쭉 공부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오늘 시험은 거의 이 펌프 방식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근데 지난 18회 때 이 고가수조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가 18점짜리로 하나가 출제가 됐고, 사실은 거의 예측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고가수조 문제가 한 번도 그동안 안 나왔었던 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그럼 안 나온 게 누구겠어요? 압력수조는 아직 크게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압력수조에서 해야 될 거, 뭐 그런 것 좀 공부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압수조 방식은 사실은 압력수조에서 약간의 어떤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서 특별하게 뭐 계산 문제로 나올 만한 확률은 크게 없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가압수조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거는 잠깐씩 살펴보고 진행을 할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오늘 1회차 진도를 나갈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겠죠. 2회차로. 혹시 미리 보고 오실 수 있는 분은 정규 교재에서 2회차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 미리 한 번쯤 살펴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2회차에서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가압송수장치 중에서 제일 많이 썼던 펌프. 자, 이 펌프 방식의 동력 계산은 감마 QH로 하죠. 이타 효율 있고 전달 개수. 자, 나는 이 지금 감마 QH 공식을 처음 본다. 그럼 죄송한데 정규반에서 커버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동력 계산에서 이렇게 어떤 뭐 각각에 있어서의 팩터를 이용해서 푸는데, 자, 그 중에 Q는 유량이고, 그렇죠, 펌프의 토출 유량이고, H는 뭐예요? 그렇죠, 전향정을 뜻하죠. 자, 2회차에서 뭘 할 거냐면 이 펌프에 있어서의 어떤 동력 계산 시의 전향정 계산. 자, 아시다시피 전향정은 실향정과 뭘 더해요? 그렇죠, 각종 손실을 더해요. 방사. 오케이. 그 다음에 방사압을 더하죠. 자, 근데 이 중에서 각종 손실에 대한 어떤 계산, 이거는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양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손실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이 2회차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손실을 뭐 하이젠 율리안 공식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표를 이용한다거나, 자, 공식을 이용하거나 또는 표를 이용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손실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전향정을 계산할 수가 있고, 자, 2회차 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유량 계산을 하는 거죠. 펌프의 토출 유량. 자, 펌프에서 토출하는 유량은 우리가 방수구에서 나가는 거나 아니면 헤드에서 나가는 물의 양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개념 잡는 거예요. 크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2회차 때 할 건 뭐냐면 각각의 헤드에 있어서의 어떤 유량을 구해서 각 헤드의 방사압을 구해서, 항상 압력이 있어야 유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압력을 이용해서 유량을 구하게 되죠. 헤드의 유량. 헤드의 유량. 자, 일반적으로 헤드 유량 공식이 뭐죠? 혹시 전기 때 들었던 거나 뭐 기억나는 거. 그렇죠. Q는 K 루트 CP죠. 예,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헤드에 있어서의 압력이 요거예요. 요게 방사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각의 헤드의 압력이 구해지면 헤드의 유량이 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는 걸 우리가 무슨 방식이라고 하냐면 수리계산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강의 들어가면서 따라가시면 되니까 2회차 때 이런 공부를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헤드의 유량이 구해지면 동시에 동작되는 헤드, 같이 열리거나 뭐 어떤 개방형 헤드거나 하는 헤드에 있어서의 유량을 합하면 그게 펌프의 토출량이 되는 거죠. 토출 유량. 자, 그래서 Q가 구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Q 구해지고 전향정이 구해지면 뭘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동력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회차하고 2회차는 같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1, 2회차가 전체가 수계소화 설비라 양이 되게 많아요. 공부할 양이 좀 있다라고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회차는 기타 문제라서 크게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자란 문제들을 따로 뽑아놓은 거예요. 1, 2회차 넣기가 좀 그래서 3회차는 뭐 기타 정도 보고 오시면 좋고 아니면 그냥 오셔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4회차에 가면, 자, 4회차는 제연 설비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실 제연하고 그 다음에 부속실 제연을 공부할 거예요. 자, 거실 제연은 연거푸 한번 설계 시공에서 두 번 출제가 돼서 그때 학생들이 조금 낭패했던 게
한 번 나오면 그 다음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공부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 아예 손을 못 댑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계산 문제도 전에 나왔던 것도 항상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예측은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두 개가 다 공부량이 좀 있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거실 제어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요. 화재가 나는 어떤 실을 가상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거죠. 거실이라는 거 뭐 이런 걸 설계해서 얼마를 뺄 것인가를 타겟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자, 부속실 제어는 어떨까요? 그쵸, 급기량이 기본인 거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자 해서 뭐 급기가압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기는 급기량이 기준이에요. 물론 여러분 거실 제어는 배기량하고 동시에 급기해야 돼서 급기량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요한 어떤 단어는 배기라는 거예요. 배기를 얼마나 할 것인가를 우리가 설계하는 거고 부속실 제어일 때는 급기를 얼마나 해서 연기를 막을 것인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차 때 전체 공부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한 주 정도의 분량 정도로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회차 가스계거든요. 양이 제일 많을 거예요. 실제로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가스계에서는 이산화탄소, 전에는 뭐 할로겐이라고 했던 할론 1301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할론 1301 또 할로겐 화합물이나 불활성 기체 이런 가스계 전체를 묶을 텐데 얘는 한 회차에 절대 못 나가요. 그래서 7주, 그러니까 1주하고 한 반 정도? 이 정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건 좀 양이 많고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 가스계하고 분말은 같이 진행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특수소화 설비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러니까 비수계. 수계는 이제 여기 앞에서 공부하는 거고 요걸 우리가 비수계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뭐 특수소화 설비, 비수계 소화 설비 이렇게 표현하는 요거 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회차, 6번째 6회차. 자, 7회차 같이 진행할 건데 여기는 전기 분야. 물론 여러분들 각각의 설비마다 전기 시스템이 약간씩 들어가서 설비하고 같이 섞일 수 있는데 단독 설비로 나올 만한 전기 분야, 뭐 예를 들면 자탐이라든가 이런 전기 분야 쪽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따로 이렇게 구성해서 한 주 동안 진행을 할 거라서 자, 이런 커리큘럼으로 진행할 거다 알아두시고 자, 부탁하고 싶은 거는 복습이 제일 중요한데 난 예습할 수 있어요 라는 분들은 예습을 하실 때 각각에 있어서의 회차별의 안전기준을 좀 보고 오세요. 국가안전기준이 계속 따라와야 되는 거라서 미리 각각의 파트에 있어서의 안전기준 정도 암기했던 거 한번 보시고 아니면 안 해왔으면 지금부터라도 한 번씩 보고 화재 안전기준. 그렇죠. 화재 안전기준을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